녹화를 해서 혹시 안 오신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저희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데, 요거는 날짜가 정해졌다 말씀드렸지. 이 대의원회의 집도에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곧 조합원들한테 알려질 거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20일 정도 연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미 여기 돼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신호 초등학교는 현금 청산을 하면 본인한테 손해예요. 조합원들한테 현금 청산하는 게 최악이거든요. 예. 근데 조합한테도 현금 청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버리면 싫어요. 왜냐하면 현금 청산을 많이 하면 조합이 돈이 없잖아요. 돈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 입장, 즉 시공사 입장에서도 현금 청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안 하면 현금 청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최대한 잡으려고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일단 감정평가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관악구청 담당자한테 질의를 며칠 전에 했어요. 전화했더니 감정평가 업체 선정하기 전에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곧 끝난다. 그로부터 감정평가 업체 선정 같은 3, 4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업체 선정이 11월 말 12월 초에 선정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데 사업 시행 인가 접수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때도 꽤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총회를 해요. 지금 조합은 19년 3월 정도에 하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관리처분 총회도 총회고 해마다 하는 연초에 하는 총회도 총회잖아요. 하나로 묶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조합에서 목표는 3월 정도에 하는 게 목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구청에 신청해요. 이것도 사업시행인가랑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이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미비된 게 없는지 검토하고 조합은 동의를 다 받았는지 확인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내줘요. 그게 19년 4월이라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는 관리처분은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신청을 4월에 하면 6월에 내줄 수 있겠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17년 10월에 신청했어요. 사업시행인가도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내주게 돼 있어요. 구청에서. 근데 저희가 11개월 걸렸죠.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인가만큼 복잡하지는 않겠지만 관리처분도 제법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빨리 되면 19년 6월 정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는 거고, 늦으면 아마 2020년 여름쯤에 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근데 아무리 빨라도 19년 6월 이전에는 관리처분 인가는 안 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5%는 넘어요. 그 이전에는 거의 안 될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업시행 인가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방권? 일조권? 해가지고 저희가 8세대가 줄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신 이 도로 있죠? 이 도로가에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1층에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가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라니까 그 설계에서 또 막힌 거예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하는데 또 이게 뭐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늦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관리처분 시행 인가는 그렇게 안 걸리거든요. 저기 정자평가, 재산평가만 제대로 되면 그렇게 걸릴 게 없습니다. 그 신청을 하면 나올 때까지는 그리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신청 들어갈 때까지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나 여기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조합은 전자입찰을 안 합니까? 네? 전자입찰을 안 해요. 전자입찰? 네. 전자입찰은 지난 2월 9일부터 의무화됐어요. 네. 근데 지금 6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6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 예방 그 계약도 6월에 그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예.
그래서 2월 9일 날 아주 재밌는 질문 하셨는데 2월 9일부터 의무화됐어요. 전자입찰이. 올해 우리 저기 저 뭐야 정기총회는 언제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조합이 지난 겨울에 정기총회 11월인가 2월 6일인가 했어요. 왜? 요 전에 하려고. 요전에 하려고 요때 저희 조합 저기 총회했어요. 그 나중에 다 집에 가서 보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때 안 뽑아도 되는 용역업체 엄청 뽑았습니다. 왜? 이전에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요? 저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하기 전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이상은 공고를 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근데 전자입찰하고 무슨 상관이죠? 근데 이게 저기 말씀하시는 게 그 이해는 잘 안 되시는 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돼요. 왜냐면 입찰은 이전에 다 내고 2월 9일 이후에 총회를 해도 그 전에 낼 텐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구속이 돼.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8일 사이에 전국에 있는 조합들이 총회를 엄청 했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조합들이 이랬어요. 그걸 피해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 그럼 그 전에는 다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전자입찰하고 무슨 상관이 수의계약? 그게 뭐냐면 전자입찰 수익에 공고는 내는데 클린업 해야 되고요. 예. 입찰 서류 같은 거를 조합에서 다 손으로 받아요. 예. 전자입찰은 그게 아니라 EBD로 한단 예. 말입니다. 그게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뭐 얘기가 자꾸 겉도는데 2월 9일 이전에 예. 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2월 9일 날 전자 계약이 공고가 되기 이전에 내서 그냥 정말 그 의문점을 제기한 건지 그걸 혹시 2월달 총회 때 안 오셨나요? 예. 제가 2월달 총회장에서 이 얘기 했어요. 총회장에서. 그리고요, 이게 2월 9일부터 의무화된 이 법률은 2017년 2월 8일 날, 그날 위반됩니다. 위반됐다고 하고 해요. 그리고서는 발효를 1년 후부터 한다고 딱 해놨어요. 혹시 다른 궁금하신 사람? 아니면 이해는 다 되셨나요? 여기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조합 분양 신청이랑 그리고 나중에 감정 평가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거나 그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는 데에는 사업 시행 인가 후 120일 이내에 감정평가 금액을 알려주고 분양 신청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분양 신청을 먼저 하고 감정 평가를 그렇죠. 분양 신청을 먼저 하고 감정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현재 도정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7년 2월 8일 날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정이 된 거죠. 개정. 근데 이 법의 맨 밑에 가서 시행 규칙이라는 걸 보면 이 법의 적용은 1년 후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1년 후. 그래서 2018년 2월 9일부터 적용하는 거고 이날 이후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조합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2017년 10월 19일 날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했잖아요. 이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법을 따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 법을 우리가 적용받아서 당연히 감정평가 금액을 알려줘야 된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조합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한 게 아니에요. 적법한 겁니다.
단지 우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신청을 하면 좋을 텐데라고 아쉬워할 뿐이지 조합이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 조합에서 네.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선택해서 하는 것이 꼭 부법을 따르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원이 예. 뒤에 걸 원하면 예. 조합은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따라야 되는 건 아닌데 따르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합이 그걸 원하면, 아니 조합원이 원하면.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 우리 조합원들이 원합니다. 자 한 사람 두 사람 타서 조합원 가서 계속 얘기해요. 반영 안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물론. 예, 예. 그러니까 꼭 구법을 따르는 얘기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영을 시키려면요? 조합장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조합장 맘대로 하죠. 그거는 저도 처음에 이게 적법한데 왜 이걸 안 하냐고 막 으쌰으쌰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래도 조합장님이 이거를 딱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분이 지금 안 해주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은 지연될 거예요. 조금은. 조금 지연되는 한이 있어도 감정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분양 신청을 들어가야지 조합원들이 유리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꼭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냥 조합원들이 궁금증이 해소될 뿐이지 꼭 유리하진 않아요. 아니 왜냐면 유리하진 않아도 궁금증이 해소된다고 해도 조합원님들은 지금 그 자기 자산이 얼마가 평가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준비했는데요.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준비해 왔어요. 그게 중요하지요. 네, 중요한. 감정은 네, 그게 중요한데 평가하고서 뭐 관리 처분을 빨리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조합원이 그래도 뭐 이의를 신청하고 뭐하고 기간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복전해서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제가 지금 그거 설명드릴 거예요. 자, 빠르면 2019년 6월이나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고 빠르면 그 가정하에서 다음 거를 볼게요. 자, 사업 시행가가 9월 10일 나고 관리처분이 18년 6월에 가정을 하면 자, 그 이후에 조합원 이주 신청을 합니다. 열흘간. 이주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7월 말쯤 되겠죠? 그리고 3개월의 이주 기간을 줘요. 그러면 19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주를 한다고 칩니다. 그 다음에 철거를 한 2달 할 거예요. 그죠? 빨리 했을 때 2달입니다. 그러면 2달을 하면은 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철거를 하네요. 내년 가을, 가을, 겨울, 겨울에는. 그럼 착공은 19년 말이나 20년 초면 되겠죠.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사진 찍어, 제가 여기 나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들어가 볼 수 있는데, 동절기 강제 철거 금지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강제 철거 예방 대책 강화를 해가지고 동절기 강제 철거 금지. 이게 동절기 12월에서 2월에는 강제 철거 인도집행 금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빨리 했을 때 6월에 된다는 가정하에 철거가 11월, 12월에 된다 그랬죠. 12월에 철거하지 말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12월에 철거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동절기에는 관련 급해서 금지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2020년 3, 4월이 지나야 철거가 완료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를 다 한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아도 결국은 지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내년 그건 조합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조합을 싫어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까지 왜 이걸 못하는 거야? 그 조합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 2020년 3, 4월 이전에는 철거 완료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예상했던 이게 언제쯤 될까 하면
빨라야 2020년 봄으로 예상합니다. 늦으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죠. 근데 2020년에는 착공을 해야 2023년에는 입주를 해야 되니까 2020년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 걸로 저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요게 이제 저 사업 일정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원래 그 법률상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사업 시행 인가의 그 인가가 났을 때 60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럼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 9월에까지는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조합에서 연장 신청을 하면 연장이 계속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일정이고요. 여기 의자 또 있는데. 이제 그럼 일정은 여기 마치고 다음에는 감정평가하는 얘기 말씀드릴게요.